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업 도우미 KR 접인 NL의 유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지원자들이 리크루터의 이목을 조금 더 집중시키고 잘해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모든 지원자를 비슷하게 대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한 번 눈길이 더 가는 지원자, 조금 더 잘해주고 싶은 지원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지원하시면서 조금 팁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락이 잘 되는 지원자입니다. 리크루터와 지원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렇게 연락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연락을 하고 채용이 되는 과정까지 사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리크루터로서 궁금한 거나 확인해야 될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원자 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또는 뭐 부탁을 했는데 연락이 닿아서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좋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CV를 봤는데 조금 수정할 부분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지원자는 30분이나 1시간 뒤에 바로 업데이트를 해서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안 닿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리크루터라면 어떤 지원자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갈까요?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연락이 잘 된다는 기준이 뭘까요? 아무래도 지원자들 중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저는 이메일을 남기거나 워치앱을 남깁니다. 대부분은 1시간이나 2시간 내에 다시 전화를 주면 당연히 무슨 일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다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리크루터한테 전화하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연락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뭐 몇 시간 뒤에 또는 내일이나 모레 다시 연락을 하겠다. 본인이 정한 기한 안에 다시 이렇게 연락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리크루터의 눈길을 끌게 하는 지원자 두 번째, 바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채용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언가를 부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크루터로서 어느 정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 지원자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면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느냐라는 조금 오픈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이런 이유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오늘 안에 또는 뭐 이번 주 안에 꼭 해달라 라고 보통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정해준 기간에 예를 들어 CV를 수정해서 보내달라 라는 부탁을 하고 이번 주 안에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잘못된 경우는 양해를 구하지 않고 내가 일이 바쁘니까 그냥 다음 주에 보내야겠다 라고 리크루터한테 업데이트 없이 아무 소식이 없다가 그 다음 주에 내가 바빠서 이제야 보낸다 라고 연락이 오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리크루터로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같은 채용 공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랑 진행하고 있는데 예정됐던 데드라인보다 빨리 보내줘서 약속을 지키는 지원자가 있을 거고, 다른 지원자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통보 없이 조금 더 늦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함께 합의한 약속을 더 잘 지키는 지원자에게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이 사람은 업무를 하게 돼도 지금 이렇게 지원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처럼 잘 하겠구나, 제가 소개를 하는 그런 고객사에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길이 가는 지원자 세 번째는 솔직한 지원자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리크루팅 업체 신조 중에 하나에 사실은 정직이 있어요. 저희도 상황에 대해서 지원자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는 솔직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입장에서 지원자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또는 다른 데 지원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채용 과정을 진행하는 데서 훨씬 수월합니다. 채용 진행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솔직하게 이런 일이 있다, 또는 나는 사실은 좀 월급을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40시간 일을 못하고 사실은 32시간만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가감없이 숨김없이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저도 그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면서 솔직한 지원자에게 조금 더 눈길이 가고 또 도움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리크루터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지원자입니다.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은 지원자가 아주 좋았는데 회사 상황이나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분야가 조금 특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일하는 곳은 짧게는 3주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몇 개월만 구한다 이렇게 해서 단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몇 개월 뒤에 또는 몇 년 뒤에 또 다시 이렇게 연이 닿아서 채용 공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 중에서는 장기간 저랑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연락을 줘서 내가 몇 월부터는 다시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저는 그러면 그거를 기억해뒀다가 그분이 시간이 나는 기간에 맞는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다시 한번 그분을 추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회사를 통해서 채용이 되지 않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서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예를 들어 제가 링크드인 같은 곳에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그분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채용 공고와 어울릴 수 있다, 한번 연락을 해보겠느냐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분과 관련된 채용 공고가 새로 들어오면은 온라인으로 올리기 전에 그분이 먼저 생각이 나서 제일 먼저 연락을 해보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원자 중에 길게 보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이런 지원자에게 사실은 저는 눈길이 한 번 더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리크루터에게 눈길이 한 번 더 갈만한 지원자들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또 조만간 지원을 할 일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이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